네, 채연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어요. 네, 우선은 채연님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채연님의 진심을 너무 크게 느꼈어요. 우선 사실 채연님이 어, 같이 취준도 많이 했었고 음,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수업도 사실 많이 했고 기본반, 심화반, 면접반, 자소서 일주 첨삭까지 제가 온갖 걸 다 하긴 해가지고 저도 좀 잘 아는데 제일 우려되는 것부터 그냥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리적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저는 일단 한 달에 세네 번까지도 좀 올라갈 음,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그렇다 치고 뭐 음, 저녁에 내려가면은 3시간 반 걸리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이유는 뭡니까? 제가 계속 뭔가 해도 계속 안 되는 음, 상황이 좀 반복이 됐었는데, 음, 사실 이번 상반기, 원래는 제가 계속 항상 취준을 하면은 음, 면접에서 최종까지는 항상 갔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어, 저번 하반기 1엔드도 그랬고, 저번에 현대백화점도 그랬고, 그랬는데, 이번엔 제가 나름대로 좀 경험도 좀 갖췄고, 나름대로 기본기를 갖춰서 했는데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딴에는 제 안에서 진짜 문제가 분명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었고, 좀 답답해서 이걸 진짜 바꿀 수 있는 뭔가 강력한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런 멘토링이 아닐까 생각을 음, 좀 해서,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싶은 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좀 뭔가 단조롭게 계속 준비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지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저도 이제 옆에 지켜봤지만 현대백화점 면접 준비할 때도 음, 뭐 진짜 잘 준비하셨고 그래서 좋은 결과 나왔고 인턴도 또 열심히 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음. 대체 뭐가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그 인턴 때까지도 전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음, 영업 중에서도 저 혼자만 회식을 해주셨단 말이죠. 원래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셨는데 음, 그 상당히 좀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임원 면접에서 제가 말을 잘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저를 좀 음, 복귀를 해보니까. 음, 제가 그래서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약간 이미 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게 좀 컸지 않았나라는 것도 있고 오히려 거기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걸 통해서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게 그게 아무래도 임원 면접에서 그런 부분이 좀 과하게 보였던 것 같은 게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되게 복귀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다시 조금 더 새롭게 도전을 해보면 네. 문턱을 좀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음. 생각하세요? 굳이 취준 공강까지 어떤, 해야 아, 될까? 치전 음, 공정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저번 하반기를 사실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음, 되게 산업도 제약이나 그냥 진짜 제가 쓸 수 있는 걸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가 원래는 하고 싶은 걸 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걸 진짜 다 좀 썼단 말이에요. 막 영어 같은 걸.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돼서 저도 사실 이번 하반기에는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 게 좀 있어서 좀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소서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어서. 자소서 잘 쓰시잖아요.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저도 좀 답답한 게 계속 좀 그거를 되게 정형화해서 제가 좀 받아들여요. 약간 공식처럼. 뭐, 음, 지원 동기는 이런 식으로 쓰고, 여기는 이 경험에는 이게 낫겠네. 뭔가 너무 정형화돼서 생각을 해서 저도 좀 다르게 쓰려고 해도 그게 사실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뭔가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저만의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좀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산업 직무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뭐가 문제다라고 사실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 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냥 조금만 더 이 수업을 그냥 집중해서 그냥 진짜 뭐 막말로 빡세게 음, 면접반 신청해서 음, 다 뜯어 고친다는 마인드로 해도 되지 음, 않을까 싶은데 이 출연까지 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면 또 출연하게 되면 부담이 또 네. 크고 우선 저는 영상에 나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한테 좀 큰 동기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누구한테 어쨌든 좀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 다른 분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되게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도 좀 더 해야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옴스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분들과 좀 커뮤니티처럼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좀 하고 싶은 게 컸거든요. 저는 사실 주변에 취준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막 어떻게 하는 건지, 막 어떤 게 힘든지, 막 제 힘든 얘기도 사실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좀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저한테 제가 너무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머리를 트여줄 뭔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뭔가 혼자 하기보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시지? 뭔가 이렇게 좀 자극도 받고, 또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남는 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전 또 나중에 봤을 때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 이랬구나. 약간 이걸 보면서 나중에 진짜 실제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저한테도 좀 자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쨌든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저처럼 이렇게 힘든 사람이 인턴 2번이 떨어진 분들도 있을 텐데, 아, 그래도 할 수 있구나.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서, 뭔가 혼자서 하는 멘토링을 받기보다 다른 분들이랑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가장 힘들었던 거 있다면 뭡니까? 지금 채님 입장에서. 음, 그냥, 눈물이 나는데, 음, 일단 제일 힘들었을 때는 뭔가 현대백화점에서 떨어졌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최근에는 제가 막 산업도 다 넓혀가지고 제 딴에 써봤는데 계속 좀 안 되고, 이번에는 그리고 제가 AI에선 떨어진 적이 음, 없었는데, 음, 막 그런 거에서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오히려 잘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정형화된 답변을 사실 좀 하긴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음, 그런 게 문제였나? 그래서, 아, 정말. 그러니까 처음에 계속 사실 인턴 2번 떨어진 게 저한테 좀 너무 힘든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진짜 다 왔는데 계속 떨어지는 이런 것도 좀 힘들었는데, 오히려 또 이번 하반기에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조금 더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다을락 말락 하는 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채팅 공감 하시게 되면 저한테 기대하는 게 있을까요? 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좀 공식적으로 멘토링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지만, 전 좀 부러웠던 게, 그냥 멘토링 끝나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가 좀 궁금해서, 그런 부분에서 음수님 의도하진 않으셨을 수 있겠지만, 저 자체로도 조금 음, 심신의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어쨌든 음수님이 또 제가 생각하시기에 좀 멘토이기 때문에 좀 음, 그런 말을 들으면 또 저도 이제 가끔 또 머리가 흔들릴 때가 있는데, 또 다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당연히 잘해주실 것 같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가인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아직 궁금한 건 없고요. 음, 그냥 저도 취업 취준 공감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아, 네. 저도 사실 그 멘토링 외적으로 많이 음, 인간적으로 진짜 많은 도움을 얻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혹시라도 하시게 되시면 전 진짜 그냥 아, 숙소 숙소 잡으시고 그러니까. 편하게 그날 하루 정도 수업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정말 외적인 음, 커뮤니티도 가져가는 게 저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냥 네.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어쨌든 힘든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쉽지 않은 시기일 텐데, 잘 이겨내시고요. 연말 연시 좀 따뜻하게 즐겁게 보내시고, 제가 연내 연락 한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시게 되셨습니까? 아, 저는 네. 일단 취업을 준비하고는 있긴 한데 일단 저는 열심히 하는 거에서는 엄청 자신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면접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열심히만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보더라도 제 생각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 방향성을 좀 찾고 싶어서 일단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어떻게 좀 많이 뭐 이것저것 보셨나요? 취준 공감을 많이 네. 못 보고 그 주로 뭐 임원 면접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런 도움이 되는 영상들만 골라서 봤던 것 같아요. 어떤 공감대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까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저는 아무래도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일을 병행하면서 대기업에 갈 수 있다는 걸 한번 증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근데 뭐 스펙적인 부분이나 뭐 경험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더 모르겠어요. 뭘 더 해야 되는지.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같은 전공이면. 네. 잘된 친구들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잘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약간 좀 자존심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노력해서 중소기업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가질 수 있는 스펙에 한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최대한 결과를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좀 잘된 사람이 많고 좀 하연님 같은 뭐 비슷한 상황인 사람은 뭐 얼마나 없는지? 일단 제 주변에 중소기업 간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다 중견도 아니고 다 대기업 같은 전공인 사람도, 그리고 저는 전공자인데 비전공 사람도 대기업에 간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깊이 생각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뭔가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도 저 나름대로 산업이나 그런 직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다 옆 지원자들이랑 비슷한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본 그런 지원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잘 안 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더 깊이 고민을 해야지 면접에서도 좀 질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답은 아직 못 찾은 상태. 그럼 그걸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같은 건 안 해봤어요? 일단은 뭐 뉴스를 찾아보거나 이 뉴스를 뭐 산업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찾아보고 여기서 제가 뭘 깨달았는지 이런 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보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사이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냥 보고 느낀 거에서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까지는 안 해보셨나 봐요? 네,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원인이라는 거 알았으면 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뭔가. 쉽지가 않았다? 네, 이게 생각은 하는데 이게 부족한 거 알아요. 근데 생각을 하는데 생각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었어요. 1년 6개월 취준하신 거네요? 네, 교육기간 합하면 그 정도 돼요. 교육기간 합하면? 네. 주변 친구들 중에 하연님이랑 이게 비슷한 친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걔는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네. 무슨 되게 억울한 것도 억울한 건데 무슨 생각해요? 그런 거 보면은 운이 많이 작용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방향을 좀 잘못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면접 때 어필이 제대로 안 된 건가 싶기도 하고 물론 그 친구가 저보다 더 많이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겉으로만 봤을 때는 좀 억울하고 막 약간 심적으로 좀 힘들기도 했어요.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남과 비교하는 거는 이제 중소기업 입사해서 초기에만 그렇고 지금은 이제 극복해서 더 잘 돼야지라는 마음이 더 크긴 해요. 1급 유권이 목표시네요, 그죠? 네. 서류 통과는 서류 통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편이에요. 코테도 어느 정도는 자신 있습니까? 자신은 없는데 그냥 평균 자신 정도는 없어요? 평균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왜 자신이 없어요? 전공이 이 소프트웨어 전공인데? 그 제가 소프트웨어를 제가 좋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코로나 전에 이제 전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 이전과는 도시공학 쪽에는 거기는 이제 좀 티오도 적고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공기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좀 지원할 때가 많은 이제 컴공이면 지원할 때도 많으니까 일단은 전과를 해보고 열심히 해보자 해서 그냥 무작정. 근데 그랬어요. 완전히 다른 분야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 소프트웨어 이거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거 평생 하면서 살 수 있으세요? 저는 오히려 일과 제가 좋아하는 걸 분리해야 된다고 보는 이제 주관이 있어서 제가 아무리 안 맞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그 적성이 안 맞는 거는 일단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나중에 무슨 좋아하는 일을 하시려고 돈 벌어서? 그거는 이제 찾아봐요. 이제 찾아봐야 돼요? 돈벌이로 하는 거네. 네, 이제. 맞아요. 요새 근데 이게 대부분 지원자들의 이게 생각이더라고요. 이게 돈벌이로 취업을 하는 거.
그래서 제 주변에 잘 되는 친구들 보면은 약간 소프트웨어에 좀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서부터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눈빛부터가 다른 걸 좀 느끼기도 했어요. 여기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눈빛을 제가 어떻게 억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꿔야 돼요. 야, 근데 좀 괴롭겠다. 뽑는 입장에서 뭐 둘째 치더라도 뭐 돈이나 주니까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네. 와, 돈만을 위해서 매일매일 출근해가지고 코드 하나만 잘못 짜도 막 오류 나오는데 뭐 쉼표 하나 안 찍었다고 네. 뭐 그렇게 되는 거 막 일일이 찾고 있으면 막 현타하고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그럴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또 나름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적응이 네, 그래서 제가 또 무던한 스타일이시구나. 네, 맞아요. 엄청 무던한 스타일이고 스트레스도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일 왜 안 되지라는 거에서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그냥 일단 해보는 스타일이에요. 반대로 보면 네. 욕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일에 있어서는 어. 일단 들어가기 위한 욕심은 있지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나서는 욕심이 그치. 없어요. 그런 것 같아. 딱 보니까. 들어가는 것까지만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도 뭐 되면 되는 대로 이게 뭐 그렇다고 완전 뭐 헬렐레 팔렐레 하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아, 나 이런 거에 좀 더 의욕적으로 뭐 배워볼까? 이거 좀 더 해볼까? 고쳐볼까?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서비스 기업을 안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뭔가 기술에 대해 관심 있고 왜 안 되지? 뭐 호기심을 갖고 더 파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런 기업은 이제 저랑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서비스 기업 아예 제외를 하고 이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연님이 회사에 주어지는 일은 열심히 해내고 뭐 새로운 거는 이제 추가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그런 게 이제 익숙해져서 5년차, 6년차, 7년차 쌓이면 쌓일수록 하연님이 신입사원들보다 내가 부족하다는 그런 상황이 눈에 보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만족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또 안 돼요? 네,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승부욕은 있는 거예요, 확실히? 네, 승부욕은 어. 있어서. 그래도 제가 말로는 이렇게 해도 또 들어가서는 막상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연님의 상황을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대기업 서류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면접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가긴 가는데 자꾸 떨어져서 원인을 좀 모르겠는 상황. 그리고 졸업한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된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부딪히면서 도전을 해보다 보면은 운 좋게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컨설팅 수업을 신청해서 타이트하게 피드백 받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도움을 받고 싶은 간절함이 이제 우선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신청하고 나니까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래도 일단 사전 인터뷰는 하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리스크는 뭐 제외하면 리스크를 제외하면 그래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제 주변에는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저는 약간 좀 독립적인 스타일이어서 주변에 도움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약간 좀 눈치 보이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래도 유튜브로 도움 많이 받은 만큼 내적 친밀감도 있고 그래도 이번만큼은 한번 기회를 잡아보자 싶어서 일단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기회가 될까요? 저는 그래도 저 같은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그래도 같이 일하면서 중고 신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힘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그리고 쉬는 청년들 대부분이 일을 하다가 바로 그냥 무경력으로 쉬는 사람보다 일을 하고 그만두는 사람들 중에 쉬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일단 그만두지 말고 하면서 조금 작은 성공이라도 맛보게 하면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여주면 조금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 추측도 있습니다. 취중공감에 출연해서 얻고 싶은 게 뭡니까? 일단 제가 아까 그 제일 고민했었던 그 면접 때 그 방향성을 제대로 찾아서 그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생각에 대한 깊은 고민들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인사이트를 꺼낼 수 있는지 일단 그 부분을 제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 그런 노하우를 얻을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해야 될 게 많고 고민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 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지 않을까. 그래도 해야 된다. 생각보다 하연님이 보셨던 그런 깊이 있는 생각 기반의 답변을 뱉어내기 위해서
뭐 2, 3개월 정도 깊은 어떤 고민과 고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그런 게 좀 변화가 생길까 말까 하거든. 그 전에는 네. 그게 가능할까라는 아마 감도 잘 안 올 거거든요. 그런 막막함을 뚫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해야지 어쨌든 대기업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방법이라면 저는 그냥 할 것 같아요. 사실 최종 면접도 이제 가보셨을 거고 네. 최종 면접에서 조금만 잘하면 될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이 어려운 이 과정을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막 2개월, 3개월 막 책 읽고 막 뭐 공부하고 고찰하고 고민하고 뭐 성찰하고 막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근데 저는 최종 면접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최종 면접까지는 갔지만 이게 제가 왜 간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말해서 될 건지도 모르겠고 그 불확실성이 더 크니까 그래도 조금 더 공부하고 생각하면서 저의 확실함을 더 가지고 면접을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연님 뽑는 게 회사 입장에서 이득일까요? 네, 왜 그렇게 확신하죠? 저는 일단 진짜 들어가서 일하기 싫다 말은 하지만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저도 지금 처음에 이 회사 들어와서도 좀 자존심 상하고 일하기 처음에 진짜 싫었는데 막상 책상 앞에 앉으니까 또 열심히 일하고 하면서 팀장님도 하연 씨 없었으면 진짜 일 너무 많아서 힘들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좀 일을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성과도 내고 있고. 하연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몇 년생이죠? 저 00년생. 00년생? 바로 거의 칼 졸업이시구나. 네. 관두고 할 생각은 안 했습니까? 아, 네, 관두고 하면 제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일하고 하면은 그래도 좀 자존감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일 하나를 성취했을 때 그런 뿌듯함, 그것 때문에 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게 없으면은 이제 서류를 붓고 떨어지고 거기에만 이제 저희 뿌듯함이 달린 거니까 조금 심적으로 더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심적으로? 네. 멘탈 관리도 더 어려워요. 멘탈 관리도 어려울 것 같고 하연님이 취중 공감을 찍는다면 네.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고 구독자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옴스님이 얻을 수 있는 점은 딱 일단 떠오르는 건 당장 없고 구독자님들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아, 저 사람도 이렇게까지 시간을 쪼개가면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데 나도 어쨌든 일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시간이 더 많은 입장이니까 이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시간을 더 투자하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와 자극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제가 많이 케어해주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네. 혼자서 해나가야 되는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평소에도 뭐 혼자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익숙하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계속 피드백만 계속 해주시면 저도 약간 생각할 틈도 없을 것 같고 제 자아가 좀 사라질 것 같은 느낌. 오히려 그냥 딱 방향성만 제시해주시고 그냥 저 혼자 하는 게 저도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연님의 단점 뭡니까? 단점? 단점은 성격이 좀 급하고 급해요? 성격 급하고 걱정이 많다. 뭐 걱정은 다 많죠, 뭐 다. 네, 쓸데없는 걱정이 좀 많아요. 너무 약간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잠을 잘 못 잘 때도 있고 걱정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을 때도 있고 그게 단점입니다. 대부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잘 됐는데 네. 지금 나의 어떤 상황을 계속해서 돌아보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모이는 친구들도 다 만나면 또 연봉 얘기를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저는 말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물론 자기네들이 뿌듯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보통 얼마 받아요? 일단 5천은 넘어요. 그래서. 뭐 금융권만 가도 네. 코테하고 자소서 쓰고 면접 준비하고 좀 빡세지 않나요? 회사 다니면서. 네, 근데 또 하반기 해보니까 할만해요? 할만하더라고요. 그냥 딱 그 서류 러시인 기간 그때만 조금 힘들지 어차피 서류 돼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몇 개 떨어지고 시험도 그냥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저는 나름 할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서류 붙으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준비를 하게 돼요. 하연님의 캐릭터에 뭐 좀 혹시 의외성이 있습니까? 성격 급한 것도 좀 차분해 보이신 거 오히려.
아 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게 또 차분하진 않아. 아 그래요? 네. 집중 좀 잘 못하고 그럴 때도 있어. 아 집중 잘 못할 때도 좀 있고. 산만하고 산만. 산만하고 약간 요리할 때도 음. 그러니까 요리하는 거에만 집중 못하고 뭐 옆에 뭐 틀어놓고 하던가 그리고 요리하다가 뭐 빨래하고 뭐 약간 이렇게. 정신 없어진 스타일이구나. 네. 저랑 비슷하네요. 코딩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백엔드 하면은 야 힘들 텐데. 저랑 좀 개발자 성격이랑 좀 안 맞긴 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막 주변 사람들이 아, 전공 뭐냐 하면 이제 컴공이라 하면 되게 놀라요. 약간 얘가 컴공이라고?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게 대기업 가서 일할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다소 파편화된 업무들을 뭐 그냥 잘 수행하다 보면 합쳐서 하면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대기업은 이제 아무래도 복잡성도 좀 높고 네, 맞아요. 일에 좀 난이도나 깊이가 아무래도 좀 있을 텐데. 그래도 그 말 있잖아요. 일단 서울에 찍고 내려가면 갈 때는 많다고. 저도 일단 대기업에 찍어보고 대기업 나오면 그래도 이제 받아줄 곳이 많으니까. 찍먹은 해봐야 되겠다. 네. 일단 인내 끈기 있습니까? 끈기 많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좀 포기하거나 뭐 도망치거나 이랬던 적 많았나요 혹시? 아,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해야 될 거는 일단 무조건 끝내고 하는 스타일이고 도망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과제 많으면 막 밤새서라도 할 거예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해봤는데요? 제가 또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워라밸을 추구해요? 프로젝트 할 때도 그냥 무조건 그 기간 안에 끝내자, 오늘 밤 새지 말자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엄청 열심히 하고 자고 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면 어쨌든 뭐 밤을 새든 뭐 하든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예요? 네, 시간을 쪼개서 일단 잠은 자기 위해서. 저희가 또 잠을 자야 효율이 올라가는 스타일이라서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하루에 6시간 정도? 6시간? 많이 안 자시네. 네, 많이 앉아요. 이직 준비하느라고 많이 앉아요. 알겠습니다. 네, 하연님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 이렇게 뵀는데 네. 인상이 매우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어필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혹시?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일단 되면 좋겠습니다. 되면은 진짜 저희 의외성도 보여드리고 진짜 끈기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은님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이거 읽어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간 많은 고민과 사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하반기를 이제 면접에서 3번이나 이제 1차에서 좀 떨어진 게 좀 저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은 했는데 뭐 어쨌든 제가 취업 준비를 1년 이상 하다 보니까 그간 어쨌든 이력사항이나 이런 게 공백이 있기도 하고 또 제가 관심 있는 산업군으로 뭔가 더 나아가려면 인턴을 더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서 사실 제가 BMW 인턴 그때 면접 때문에 엄스님 뵀었는데 그때 이후로 면접을 봐서 또 됐는데 근데 또 되고 나니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다른 주변의 조언을 얻었을 때는 다 이제 좀 병행을 하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온스님 수업 때도 그렇고 제가 스스로 느낀 것도 그렇고 이거 인턴을 더 한다고 해서 뭔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이제 막연히 불안함은 있으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사실 OT는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이제 새벽 내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가고 싶었던 BMW 인턴인데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그 뒤에는 직접적으로 업무를 이제 주시고 이제 직접 투입이 돼야 되는데 뭔가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제가 이거 감당할 수 없겠다. 뭔가 중요한데 시간을 완전히 몰입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인턴을 퇴사가 아니라 입사 취소를 말씀드리고 그런 결정을 하고 좀 쉬는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막 한 번 더 하게 된 게 엄청 멘탈적으로 힘들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엄청 되게 무기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무력함에서 비롯된 무기력함이 있어서 같이 고민이 돼서 근데 그게 아마 뭐 BMW도 그렇고 그냥 어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시간인 것 같고 지금은 배수진을 쳤으니 좀 집중을 해서 해봐야겠다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펙을 보면은 사실 막 활동도 엄청 많이 하셨고 창업도 하시고 제일기획 인턴도 하시고 카카오 어시스턴트 인턴도 하시고 한국 외대 좋은 학교에
좋은 전공에 완전히 뭐 타고난 홍보 마케터의 어떤 전형적 스펙인데 이거 힘들다고 얘기하면 이제 보는 사람들이 공감할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뭔가 딱 봤을 때는 뭐 저 정도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냐, 너무 배부른 소리 아니냐고 말씀을 좀 많이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이렇게 뭐 그냥 흔히 생각하는 스펙적인 게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1년 넘게 이러고 있다는 게 사실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좀 그러는 친구들이 많고, 동기나 선후배 중에 또 뭐 운 좋게 어떤 스펙적인 정량적인 걸로 갔다고 하더라도 이직이 있어서 뭐 2년 정도를 일했음에도 신입도 못 가는 이런 상황이 되게 많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뭔가 옴스님의 어떤 방향성처럼 생각을 얘기해주는 분이 주변에 없다 보니까 되게 헷갈려하는 것도 있어서 제 사례가 어떤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열심히 한 게 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주변에 이게 선배들도 있을 것 같고 네네. 선배도 많죠? 다 좋은 데는 갔는데 근데 사실 뭔가 이렇다 할 만한 나는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했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아니면 그 선배들도 모두 저한테 인턴을 한 번 더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뭔가 그게 정답은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도 지금 확신이 없으니까 갈팡질팡해서 뭔가 선배들에게 엄청 도움을 받는 거는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혼란만 주네 선배들이.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이러고 저기서 이러니까 눈이 가자미 눈이 돼서 제가 진짜 네, 그랬어요. 남 얘기에 많이 휘둘렸다. 네, 뭔가 제가 확신이 있고 어떤 그런 게 결과값으로 계속 도출이 되면은 남들이 뭐 80% 이상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 나름의 확신이 있었겠지만 또 사실 뭐 면접에 최종으로 뭔가 붙은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확신도 막 뚜렷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접 최종 3개, 최종인가요? 아니요, 1차 3개. 1차 3개? 네네. 전부 1차 탈이에요? 네. 어떻게 전부 1차 탈을 했지? 나 하나는 최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는데. 아니요, 스타트업은 최종까지 봤지만 거기는 좀 규모가 많이 작아가지고 그쵸, 그거는 좀 네네. 애매하고. 논외로 한다면 또 다 1차.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요인은 제가 자기소개서 문항에 창업 관련한 소재를 좀 많이 썼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서 많이 했던 거긴 하니까 근데 제가 딱 그 단순한 사건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해결한 게 맞긴 하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뭐 사업을 하면서 뭐 주요 KPI를 어떻게 설정했느니 아니면 좀 산업 구조를 어떻게 봤느냐 약간 그런 좀 기획에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도 별로 사고를 하지 않아서 좀 그만뒀던 건데 그런 거를 면접관님들이 되게 깊숙이 여쭤보시면서 저도 뭔가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어떤 창업을 그냥 뭐 해보고 그냥 얘는 약간 논리 없이 그냥 했구나 이렇게 인상을 남겼던 것 같아서 전 그 요인이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하면 되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제가 분명히 그 저기 지혜님한테 창업 경험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지혜님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소재였잖아요. 네, 저는 그게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뭐 다들 창업도 했어? 대단하다 하는데 저는 약간 창업을 한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거든요. 제가 뭔가를 잘 알고 그러니까 결과를 내는 거를 떠나서도 뭔가 그런 산업의 어떤 구조나 이런 좀 KPI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부딪힌 건데 그런 것들을 제가 잘 담아내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거를 잘 설정하지 못한 제 모습이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가지고 창업 경험이 저에겐 좀 아픈 손가락처럼 남았는데 그게 면접에서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근데 왜 어필했어요? 뭘 어필하신 거예요? 자소서에다 그렇게? 창업 자체를 어필한 건 아니고 제가 창업을 했을 때 제가 직접적으로 좀 문제 해결을 좀 뭐 논리적으로 그나마 했던 게 2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영업 관리의 부분이죠. 제가 직접 영업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할 거냐를 직접 부딪히면서 좀 영업 전략안을 계산한 거 하나랑 두 번째로는 이제 서비스 기능을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FGI를 하고 뭐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이 2가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단편적인 것 같았고 면접에서는 그 윗단에 뭔가 얘기를 여쭤보시니까 네, 제가 이해를 잘 정리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 특별히 뭐 어렵거나 힘든 게 있습니까? 뭔가
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적성검사나 아니면 서류에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나오는 자격증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내용은 일맥상통하듯이 뭔가 자기에 대한 이해를 좀 바탕으로 하고 뭐 내가 이런 가치관을 중요시 여겨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도 좀 비전 있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단편적으로 열심히만 산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저를 좀 이해하고 혹은 뭐 어떤 식으로 뭐 앞으로 내가 좀 할 건지 비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지금 목표하시는 기업이 어디시죠? 근데 저한테는 완성차를 얘기하셨었고. 제가 그러니까 희망하고 좀 뭔가 너가 선택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완성차를 가고 싶긴 한데 근데 제가 해왔던 이력이나 이런 거 바탕으로 뭔가 좀 서류나 이런 거 잘 되는 걸 보면 식품업계라든지 좀 소비재 쪽이 많아서 뭐 제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측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두 갈래로 써봤습니다. B2B 마케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네. B2C. 근데 현대 모비스, 오토에버, 삼성 SDI, LG 에너솔루션 이건 뭐 전혀 진짜 제가 봐도 이질적인데? 거긴 사실 좋아 보여서 좀 뭐 전망이 좋다고 하길래 아니 근데 그래서 B2B를 쓰시려는 건가 싶어. 이거 완전 B2B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데도 써는 볼 건데 그래도 저는 B2C 마케팅이 뭐 제가 이해하는 거나 혹은 뭐 그쪽에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퍼포먼스 나지 않을까? 자, 취준공강 꼭 출연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작성했던 내용처럼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개인적으로 여기 나와서 이번에는 꼭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뭔가 저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혹은 옴스님께 약간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좀 받아서 제가 뭐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열심히 하는 거를 넘어서 좀 방향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잘 하고 싶다는 마음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공감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는 사람 중에 뭐 인턴을 몇 번이더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요즘 더 많아지니까 그분들이 저 거를 봤을 때 공감이 되고 좀 방향성 설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서 남들에게도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막 하긴 하겠지만 방향성을 잡아주겠지만 시간적인 물리적인 한계들로 인해서 지혜님이 원하는 만큼 인풋이 안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 저는 옴스님의 수업을 뭐 여러 번 듣진 않았지만 기본반도 듣고 그리고 삼성 자소서 첨삭이나 지난달에 이제 인턴 뭐 면접이나 이런 관련해서 들었을 때 이제 피드백 주시는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떠넘겨 주시길 바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좀 제가 오락가락 할 때 주변에서 그런 어떤 다른 조언들이나 그런 거를 할 때 옴스님의 어떤 그런 질문이나 아니면 조그만 뭐 조언을 얻으면 제가 계속 그 방향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만약 하게 되시면은 완전 옴스님의 그런 조언이나 방향대로 이제 거기서부터 쭉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완전한 정답이라는 게 없고 다들 각자의 방식이 있는데 이게 모든 걸 수용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번 1년은 상반기, 하반기 전 다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사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도 1년 넘게 할 줄 몰랐는데 그래서 그래서 뭔가 은근 많잖아요. 뭔가 그렇게 기대를 해서 왔는데 또 마음처럼 사실 또 수업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그쵸.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라든지 눈에 보이는 이런 진전도가 잘이 아니라 그냥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옴수님의 말씀처럼 하고 옴수님도 괜찮다고 한 자소서가 다 떨어질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취업 현황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뭔가 크게 휘둘리게 되시면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도저도 아니게 될까봐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게 생각보다 잘 안 되면 상반기에 끝났다. 저는 근데 이제 작년에 하면서 좀 많이 그 뭐라 하죠? 맷집이 세졌고 서류든 아니면 면접이든 이런 게 어떤 분위기나 나의 예상대로 되지 않는 거를 체감을 했기 때문에 뭐 빨리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 다음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저희 수업했잖아요. 네.
수업하고 그래도 잘 방향성을 믿고 따라와 주셨어요, 사실 지혜님이. 네. 하반기 끝까지 어쨌든 최대한 적용하려고 노력했고 결과가 생각보다 안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7, 8월을 조금 더 저 자신을 이해하는 데 음. 좀 시간을 많이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그때는 제가 이제 뭐 엄수님 수업을 듣긴 들었지만 이전에 너무 서류가 뭐 3-4개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또 인적성 가서 떨어지니까 저는 조금 더 적성검사 공부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게 궤도에 오른 이후에 이제 면접에 또 고비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면접을 하면 거기선 더 딥하게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성향이나 아니면 경험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그 깊이까지는 이전에 생각을 못했고 뭐 그 당시에 뭐 한 5일 정도로는 제가 뭐 느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준비 잘 됐다. 네. 딱 기본 과정 수업 들은 것만 가지고서 최대한 있는 힘껏 취업 준비를 했지만 연료가 다 떨어진 거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모르겠어요. 막 옆에서 너무 막 네, 방법론도 다르고 뭔가 저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또 없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요새 제 방향성에 공감하는 이런 것들? 그게 없으니까 이제 저는 이게 맞는 것 같고 되게 뭔가 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뭔가 어쨌든 스펙이라는 거나 어떤 뭐 그냥 직무 역량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직 만연하다 보니까 절대 다수에게 약간 저도 좀 오락가락하게 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제이님?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 정말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서 물론 이제 간절히 하고 열심히만 하는 게 다는 아닌 걸 저도 이제 알긴 알지만 그런 게 일단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뭐 할 수 있는 힘껏 배수진 친만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윤천이 반갑습니다. 네, 하필 또 상태가 좋지 않으시긴 한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리 마련했고요. 취준공감 지원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솔직하게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솔직한 마음은 부러움이었습니다. 뭐 취업을 성공했던 그분들을 보면서 그 취업 자체가 부러웠던 게 아니고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던 모습이 좀 가장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다양한 뭐 유튜버나 선생님들, 취업 선생님들 경험하면서 느꼈던 방향성이 옴스님이 말씀하신 나 자신을 알아가고 그걸로 담백하게 면접에서 녹여내서 나를 알려주는 것이 취업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가장 크게 공감해서 그 부분을 나도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좀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를 뭐 찾아가고 그리고 뭐 담백하게 얘기하는 거 뭐 어찌 보면은 기본 과정 수업도 듣고 면접반 수업도 듣게 되면은 충분히 좀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좀 출연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또 답변을 드리자면 또 금전적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준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시간 안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금전을 위해서 또 다른 시간을 활용하게 된다면 제가 준비해야 된다는 뭐 면접이라든지 NCS 등 이런 취업 과정에서의 좀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것이 옴스잡스에서 옴스님과 함께 하는 게 제일 좋은 방향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돈이 충분했다면은 안 했어도 됐겠네요, 그렇죠? 돈이 충분했다면 옴스님께 또 정당하게 또 했겠지만 그래도 뭐 은재님이나 뭐 다른 분들 보면서 좀 진정성 있게 옴스님이 다가와 주시고 또 그만큼 출연자분들도 또 더 열심히 하시는 모습 또 이렇게 출연에 임하는 모습들 그리고 자신을 알아가는 모습이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게 더 커서 부분으로 좀 출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병행도 하셨고 뭐 제 컨텐츠들도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뭐가 개인적으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까? 뭐 다들 비슷비슷하겠지만 성과만 찾으려고 그 내 경험 안에서 내가 본질적으로 느낀 게 뭔지 경험한 게 어떤 걸 배웠는지보다 나는 이걸 잘해 난 여기서 이걸 배웠어 난 여기서 이런 몇 점의 점수를 받았어 이런 수치에 조금 집중했던 경향이 있었고 나를 얘기한다기보다 회사를 설명한다든지 내가 이 회사를 왜 원한다 이 회사에 왜 원하는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 회사가 정말 멋진 회사야 라는
이런 글들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였지 싶습니다. 민철님이 어떤 그러니까 빠른 질문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제 성격상 또 제가 잘 해왔던 것이 또 연락하는 거나 또 옴스님께 또 다가가는 부분들은 제가 먼저 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더 피드백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면 거기에 또 옴스님께서도 제 정성, 제 노력을 봐주셔서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약간 채찍에 강한 채찍에 강하다. 약간 누가 옆에서 이렇게 좀 해주는 스타일이 더 저를 자극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채찍이 없었습니까? 채찍보다는 당근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가 당근을 이렇게 줍니까? 그 대표적인 번이라든지 당근을 받으셨습니까? 뭐 이렇게 뭐 프로그램 참여하셔가지고 좀 잘한다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램도 참여도 했었고 커뮤니티에 항상 좀 좋은 글로 항상 이렇게 위안을 주시긴 하는데 그걸 보면서 좀 위안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냥 하는 말이겠죠. 약간 이런 게 더 컸던 것 같고 오히려 제 가슴에 좀 칼같이 다가왔던 옴스님의 말이 더 저를 움직이게 만들지 않았나. 최근에 이제 면접 수업처 왔는데 연락 잘 안 되시잖아요. 저 사실 연락 잘 안 되는데? 드리면 안 되는 걸로. 아니 뭐 9월부터도 그렇고 10월에도 그렇고 연락이 잘 안 되시던데 연락이 잘 되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진짜 제가 막 옴스님께 막 카톡 드리고 아니 제가 먼저 연락을 한 거잖아. 근데도 답장이 왜 안 오냐고요. 먼저 연락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업을 자기가 돈 내고 신청해놓고서 수업 언제 할 거냐니까 답장이 안 와. 그때 변명을 살짝 하자면 네네네. 제 나름의 플랜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기업의 인턴이 끝나고 이제 필기까지 끝낸 다음에 이 면접 3회차 수업을 탁탁탁 받고 면접을 보면은 되겠다. 근데 그거 떨어졌잖아요. 똑 떨어져가지고. 떨어져서 죄송하지만 좀 솔직히 좀 붙을 줄 알았어요. 제 인생을 바닥을 쳤던 순간이었어서 그 부분은 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기 옹수장 쓰니까 취준공강 하게 된다면 옹수님은 아주 귀찮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 귀찮게 하면 안 돼요. 귀찮게는 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좀 부담스러워요. 뭐 했는지 보고 드리고 제가 안 봐도 됩니까? 안 봐도 돼요. 저는 어차피 나중에 보셔도 되니까 보고 드리고. 제가 걸 안 봐서 모르겠지만 좀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스타일이. 근데 이렇게 다른 걸 뭔가 이전에 많이 했다던가 혹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찍먹찍먹을 하게 되면 사실 효과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거에 안 빠질 거냐? 오히려 저는 해봤기 때문에 안 빠질 자신이 있어요. 왜냐면 그분도 분명히 철학이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 놔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사실 불확실성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는 많은 부분들을 시도해봤고 그분들도 따라가봤고 또 제 나름대로도 해봤고 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또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왔기 때문에 저는 그 대안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안 가봐서 결과가 안 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가연님이 질문 잘해줬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지금 내가 잘 된 건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게 되게 애매하거든. 맞아요. 그런 느낌도 안 들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기준은 뭐가 될까요, 민찬님한테? 저도 그 부분 또 고민해봤던 부분이긴 한데 그건 자기 확신의 유무에서 나오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확신이 없었을 때는 근데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떨어져 이게 안 돼서 떨어졌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만약에 정말 옹순이와 함께해서 자신을 정말 잘 알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가게 된다면 내가 떨어지더라도 이 회사는 나랑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잘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권 이 기획, 디지털 가고 싶은 건데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올해 25년도가 좀 마지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나이적으로 또 그런 감점이 없는 해가 이제 내년이 마지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최선을 다할 거긴 하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어디든 또 스타트업이든 이렇게 들어가서 좀 경력을 쌓아가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마냥 붙잡고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IBK 탈락하고 다른 것들 탈락하고 이제 약간 어떤 도피성, 회피성, 수면과 일탈 이런 것들 좀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좀 멘탈이 약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번에는 좀 타격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얘기지만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제가 안정권 점수를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안정권 점수를 만들어 놨었는데 이번에 기업은행에서 필기 가점이 이제 석사 기준을 더 주는 방향이 하나 생겨서 가점이 확 올라가 버려서 조금 떨어져 버리니까 진짜 쉽지 않다. 나 노력했는데 안 되네. 이런 좀 좌절을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편하게 하십시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두 분에게 하나씩 있는데 그럼 가연님께 먼저 드리자면은 이 취중 공감하면서 옴스님한테 가장 많이 얻었던 거, 가장 느꼈던 거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뭐 취업을 떠나가지고 좀 인생관에 대해서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 멘토라기보단 인생 멘토처럼 그래서 사실 그냥 가볍게 툭툭 던지시는 말씀이 사실 더 뭔가 기억에 남았어요. 뭐 수업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그냥 한 말씀 하신 게 그냥 쭉 남고 뭐 예를 들면 저보고 맥락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원수님의 그 한두 마디 때문에 저 친오빠랑 막 화해 같은 것도 하고 되게 인생관적으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결국 면접까지 사실 흘러서 갔거든요. 그런 데에서 좀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집어주시기도 하고 또 실제 면접에서도 뭐 보통은 단점 같은 거를 많이 숨기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자기소개에서 다 내던져 버릴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다 원수님께서 해봐라 라고 해주신 지지 덕분에 그게 가능했죠. 저 혼자는 조금 쫄려서 잘 못했을 것도 옆에서 그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시니까 좀 더 용기를 얻고 질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찬님. 고맙습니다. 네.